지금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딱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코스피 5천이든 6천이든 결국 주도주는 몇 개로 압축되고 그 흐름을 미국에선 QLD와 TQQQ가 가장 빠르게 증폭시킵니다. 지수 얘기만 듣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자본이 어디로 쏠리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셔야 합니다. 코스피가 크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늘 반복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내 종목도 오를 거라는 착각입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수는 위로 가는데 내 계좌는 옆으로 기거나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종목 장세가 아니라 주도주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몰리는 길이 생기고 그 길 위에 있는 기업만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지나온 길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큰 레벨업을 할 때마다 동력은 대체로 세 축으로 묶였습니다. 첫째, 반도체 같은 압도적인 이익 엔진. 둘째, 밸류업 같은 평가 체계의 변화. 셋째, 전쟁과 공급망 재편 같은 구조적 수요. 이 세 축이 같이 돌아갈 때 지수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반도체는 늘 똑같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메모리, 그 중에서도 AI가 요구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영역이 핵심입니다. AI는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서버를 깔고 전기를 태우고 칩을 쌓아야 돌아갑니다. 즉 AI가 커질수록 물리적인 병목이 생기고 병목을 푸는 기업에 돈이 몰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AI는 소프트웨어로 시작하지만 수익은 하드웨어와 인프라에서 먼저 크게 찍힙니다. 두 번째는 밸류업입니다. 한국 시장이 싸게 평가받는 구조가 바뀌면 이익이 그대로여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 이익을 더 비싸게 사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험해 보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구간입니다. 사람들은 늘 실적만 보지만 지수 레벨업은 실적과 평가가 동시에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이익이 늘고 그 이익에 붙는 멀티플이 올라가는 순간 지수는 곱하기로 갑니다. 세 번째는 방산과 전력기기 같은 구조적 수요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무기는 소모되고 소모되면 재고가 비고 재고가 비면 주문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망은 더 빡빡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력기기는 기대감으로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주잔고라는 숫자가 남습니다. 공장이 풀로 돌고 납기가 밀리고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 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사이클입니다. 이제 다음 구간을 보겠습니다. 5천에서 6천으로 가는 길은 분위기만으로는 안 갑니다. 기업 이익이 실제로 늘어야 하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간의 주도주는 꿈만 파는 종목이 아니라 이익과 수주와 증설이 동시에 찍히는 기업이 됩니다. 여기서 주도주가 바뀐다는 말의 뜻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엔진 위에 새 엔진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힘을 유지하면서 그 반도체를 더 빠르게 돌리는 부품, 전기, 로봇, 바이오, 생산 같은 실체가 합류하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유리 기판 같은 차세대 패키징입니다. AI 칩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뜨거워집니다. 기존 소재로는 정밀도와 열과 뒤틀림에서 한계가 옵니다. 그 순간 재료와 공정이 바뀌고 공정이 바뀌면 밸류체인이 재편됩니다. 이때 시장은 늘 같은 행동을 합니다. 초기엔 다 믿지 않다가 파일럿 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 인증이 나오고 양산 일정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서 중요한 건 기술 설명이 아니라 타임라인입니다. 언제 파일럿이 도는지, 언제 고객이 인증하는지, 언제 양산 캐파가 늘어나는지 이 세 날짜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피지컬 AI, 즉 로봇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놀면 세상은 크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AI가 공장과 물류와 병원과 가정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인건비 구조가 바뀝니다. 리쇼어링이 진행될수록 가장 큰 벽은 인건비입니다. 그 벽을 뚫는 건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를 볼 때는 로봇 영상이 아니라 실제 투입 일정과 고객을 보셔야 합니다. 어느 공장에 언제 몇 대가 들어가는지, 그때부터 부품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매출이 붙는지, 이런 현실이 중요합니다. 완성차 기업이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자동화 플랫폼으로 재평가받는 순간이 생기고 그 순간의 자금은 빠르고 큽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특히 SMR과 전력기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전기는 송전망과 변압기와 개폐기와 배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력기기는 기술보다 수주입니다. 수주가 쌓이면 공장 증설이 나오고 증설이 나오면 이익 레버리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은 한번 교체 사이클이 시작되면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예산이 배정되고 발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SMR은 조금 다릅니다. SMR은 기대가 먼저 달립니다. 그래서 SMR은 뉴스 한 방에 급등하고
착공과 인증이 지연되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테마는 더더욱 타임라인과 리스크 관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익이 찍히는 전력기기와 중장기, 인증과 착공을 기다리는 SMR을 같은 바구니로 보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네 번째는 바이오 팩토리, 특히 ADC 생산과 같은 고난도 CDMO입니다. 바이오는 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칩니다. 그러나 생산은 다릅니다. 생산은 계약이 남고 캐파가 남고 고객이 남습니다. 특히 ADC는 공정 난이도가 높아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한번 경쟁 우위가 생기면 수주가 길게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몇 라인이 언제 가동되는지,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장기 계약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뉴스페이스와 방산입니다. 방산은 전쟁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론 재고 보충과 군 구조 개편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전자전, 레이더, 유도무기 같은 분야는 현대전의 기본이 됩니다. 뉴스페이스는 더 길게 봐야 합니다. 발사는 단발이 아니라 반복과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단기 일주가 변동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기업의 산업 주권과 연결됩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정책과 안보와 기술로 엮여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사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종목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규칙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장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은 실적 장세 규칙입니다. 실적 장세에서는 꿈이 아니라 숫자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매출이 아니라 이익률이 올라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매출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률이 오르는 기업은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 결정력은 사이클의 상단에서 더 강해집니다. 둘째,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전력기기, 방산, 조선 같은 산업은 수주 잔고가 미래의 실적입니다. 수주 잔고가 늘고 납기가 길어지고 단가가 오르면 그때는 테마가 아니라 돈이 됩니다. 셋째, 캐파 증설이 실제로 가능한지 보셔야 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증설이 막히면 성장도 막힙니다. 부지, 전력, 장비, 인력, 고객 인증, 이 5가지가 갖춰져야 캐파가 돈으로 바뀝니다. 넷째,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서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환율과 유동성을 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대형주가 강해지고 외국인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작은 종목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외국인이 사는 대형주를 싫어하고 외국인이 안 사는 작은 종목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섯째, 환율을 보셔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가 쉬워집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실적이라도 자금은 잠깐 멈춥니다. 이건 한국 시장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미국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왜 QLD와 TQQQ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특정 업종에 쏠림이 강합니다. 특히 지수 기여가 몇 개 초대형 종목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도주를 잘 잡으면 폭발력이 있지만 놓치면 지수 상승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QLD와 TQQQ는 종목이 아니라 흐름을 담습니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센터, 이런 글로벌 자본이동의 중심축을 나스닥이 대표하고 그 나스닥을 가장 직관적으로 담는 게 QLD와 TQQQ입니다. 중요한 건 QLD와 TQQQ를 한국 시장 대체제로 쓰는 게 아닙니다. 두 시장의 역할을 나누면 계좌가 더 단단해집니다. 한국은 산업 사이클에서 알파를 노리는 자리, 미국은 구조적 성장의 베타를 꾸준히 먹는 자리,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도구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행 프로토콜입니다. 단순히 사라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고 언제 어떻게 줄일지까지 정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본 엔진은 QLD로 깔아두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QLD는 나스닥의 상승을 2배로 받지만 변동성은 TQQQ보다 훨씬 덜합니다. 장이 좋아질 때 계좌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고 장이 흔들릴 때 버틸 체력도 있습니다. 두 번째, TQQQ는 타이밍 무기로 쓰셔야 합니다. 타이밍 무기라는 뜻은 전량 올인하지 말고 구간을 정해 분할로만 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은 QQQ의 추세로 잡으시면 됩니다. QQQ가 단기 추세선 위에 있을 때는 TQQQ 비중을 조금 늘리고 QQQ가 단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면 TQQQ는 자동으로 줄이고 QLD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 한 줄 규칙만 지켜도 레버리지의 가장 큰 리스크인 장기 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 실현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빠르지만 꺾일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줄이고 줄인 물량의 일부는 QAD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계좌를 살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줄였는데 더 올라가도 괜찮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익을 완벽하게 다 먹겠다는 욕심이 레버리지에서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네 번째, 한국 주도주와 QAD, TQQQ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마셔야 합니다. 한국 주도주는 이벤트와 수주화 정책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국 쪽은 타임라인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 기판이면 파일럿 가동, 고객 인증, 양산 이 세 단계가 진행될 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일정이 미뤄지면 빠르게 줄이는 시기입니다. 로봇이면 실제 공장 투입과 납품 계약을 확인하고 전력기기면 수주 잔고와 증설 계획을 확인하고 바이오면 라인 가동과 장기 계약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일정과 숫자에 맞춰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본이동 장세에서 가장 흔한 계좌 파손은 포모입니다. 남들이 부자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사람은 규칙을 버리고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주도주는 늘 파도를 줍니다. 그 파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오르지만 추격한 계좌는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수는 항상 미리 정한 가격과 구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르는 주도주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늘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동 장세는 단기간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 사이클과 공급망과 정책이 엮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말은 아무 가격에 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분할 규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QAD로 기본을 깔고 TQQQ는 구간에서만 쓰고 한국은 타임라인과 숫자 확인 후에만 붙는 구조로 가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망한다. 이 말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자체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신념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도구로 쓰면 강력하고 신념으로 쓰면 위험합니다. 도구로 쓰는 법은 간단합니다. 비중을 고정하지 않고 추세에 따라 늘고 줄이고 일부 이익을 QAD와 현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레버리지의 생존 조건입니다. 한국 주도주만 해도 되지 않나? 가능하십니다. 다만 한국은 시장 구조상 쏠림과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구조적 성장의 중심축을 QAD로 함께 가져가면 계좌가 한쪽에만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동시에 돌아가는 시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는 두 시장을 동시에 잡는 사람이 가장 편하게 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 정답은 오늘부터 체크리스트를 바꾸는 겁니다. 주식 공부를 종목 암기로 하지 마시고 자본이동의 신호로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 환율, 수주 잔고, 캐파 증설, 고객 인증 이 5개를 주 단위로 체크하시고 QAD는 기본으로, TQQQ는 구간 무기로, 한국 주도주는 타임라인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6000 이야기는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의 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길을 열고 밸류업이 평가를 바꾸고 전력과 로봇과 바이오, 생산이 실체를 붙이는 순간 자본은 더 큰 길로 몰립니다. 그 길을 한국에서는 주도주가 대표하고 미국에서는 QAD와 TQQQ가 가장 직관적으로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수에 취하지 않고 돈이 흐르는 길을 먼저 잡는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